그래서 네. 목표 주가라는 걸 했을 때 목표 주가가 400만 원, 500만 원, 뭐 50만 원, 60만 원 부른 사이 삼성화이닉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높이질 하지 말고 컨센서스 낮은 것도 있으니까 평균한 거에서 이런 노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8, 0.7 낮게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분을 모시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오늘 모셔왔습니다. 오늘은 김장렬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리서치 센터장 맡고 있는 김장렬 센터장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김장렬 본부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제가 6.3 지방선거 전으로 하도 우리나라의 그 레프트 라이트, 좌측 우측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중앙을 지키겠다라는 어줍지 않은 철학적 바탕에 있어 센터장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농담 같냐고요? 농담 안 해요. 제가 나이가 좀 들여다 보니까 빨간 거 입으면 우파, 그죠? 그리고 조금 이제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또 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지난 3번 동안 대통령 선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중립적인 센터를 잡겠습니다. 비판하셔도 관계없어요. 저는 그 경제에 들어오시는 수많은 댓글이 어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근데 장을 보니까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빠지는 모습이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반도체로 빠졌는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보려면 일본이나 대만의 주가 흐름만 같이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삼성하이닉스 비중이 많으니까 삼성하이닉스 빠지면 4%, 5% 빠지면 그게 시가총액의 반을 넘잖아요. 네. 삼성하이닉스가 4%, 5% 빠지면 평균이 2%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바람에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더 촉진될 수 있는데 어쨌든 삼성하이닉스가 얼마 빠졌어요? 이게 한 4%, 6% 이렇게 5, 6% 빠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하고 대만을 볼게요. 녹화하는 이 순간에 대만은 1.9% 올랐어요. 대만이 메모리는 없지만 TSMC를 포함해서 반도체 IT가 강국이잖아요. 대만은 1.9% 올랐는데 우리는 2% 빠졌다. 부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대만이 어저께도 2.5% 올랐거든. 그러면 이제 반도체만의 이슈로 빠진 건지는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고, 그 대만의 TSMC가 많으니까 일본을 볼까요? 일본도 0.6% 올랐어요. 물론 일본을 봤을 때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엇갈렸습니다. 낸드라고 하는 그 키옥샤, 얘네 시가총액의 1등이 미국의 샌디스크와 비슷한 낸드 업체예요. 네. 하이닉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키옥시아 홀딩스인데 그래봤자 얘네는 시가총액 500조밖에 안 되는데 얘네가 1.7% 빠졌어요. 근데 우리 같이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장비주는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그래서 일본과 대만 케이스를 봤을 때 오늘 빠진 것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외적인 요인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소문, 찌라시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그것이 지금 녹화하는 4시 34분인데 네. 4시 27분자로 중앙일보자로 정부는 찌라시와 전쟁 중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여기 오기 전에 딴 데서 강연을 하는데 네. 이 찌라시 보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전 당연히 움직이니까 못 봤죠, 오늘. 삼성하이닉스가 초과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거를 해서 성과급을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 국민에 나눠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요? 이런 얘기가 찌라시로 돌았다고 중앙일보에 나오네요. 4시 27분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센티먼트에 안 좋은 영향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건 성과급이 있는데 성과급을 종업원들한테 10점 몇 프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상당 부분인지 일부분인지 하여튼 국민과 중소기업 하청업체한테 어떤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의견 수렴 중이다.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성과급을 협약이 백지화될 수 있다. 그 관련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문도 발생했다. 하여튼 성과급 관련되는 찌라시입니다. 이게 나왔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일부는 사실이 없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초과 이익의 일부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성과급 협약할 때 주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은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근데 주총을 왜? 주주들은 받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니까 새로운 건 아닌데 그걸 더 확대해서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한 것 같고 초과 이익을 어쨌든 간에 어떠한 형식 간에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연구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아니 땐 굴뚝이 아니고 토론회는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네네. 다만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눠 갖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초과이익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쵸.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닌 것
것 같은데 성과급 자체가 협약 자체가 완전 백지화됐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것이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 부채질하지 않았을까 저는 후행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봄직하고요. 이건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 일본하고 대만을 봤을 때는 네. 우리 거기는 메모리는 없지만은 그래도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 2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1, 2위가 공통적으로 며칠 전에 발표한 게 뭡니까? 어저께 대규모 서남권, 호남권 투자하는 반도체 거죠. 클러스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가 그거가 오히려 코스피,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과 하이닉스를 내려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근거라고 하는 거는 블룸버그에서 일부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 가능성을, 그러니까 워낙 투자를 갑자기 많이 하는데 네. 갑자기는 아니지. 10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너무 좋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쯤 돼갔을 때 그 물량이 다 나올 때 수급이 어떻게 될까? 이런 그러니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는 오늘 새로운 게 아니죠. 엊그제 나왔던 네. 거. 애플이 뭐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짜증난다. 오픈 AI가 반도체를 써줘야 되는데 네. 오픈 AI라는 게 오픈 AI를 받는 데이터 센터가 근데 오픈 AI가 그 상장을 늦춘다. 미룰 수밖에 없다. 제가 못 받는다면 미루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사실이죠. 아직 미뤄진 건 확정된 거 없지만 그런 것들은 원래 오늘 아닌 어저께 나온 뉴스지만 되새김되면서 그런데 몇 년 뒤에 우리가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라는 가정도 조금 아직 알기가 되지만 이게 모른다는 게 1, 2년, 3년이 아니고 5년, 10년 뒤의 얘기니까 네. 모르는 거 맞죠. 근데 모르는 거 맞는데 그걸 또 네거티브가 받아들이는 것도 좀 웃긴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게 원인도 지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악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아무도 모른다. 5년, 10년 뒤에 반도체는. 그러니까 그게 네거티브인지 파지티브인지 그런 거 섣불리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뉴트럴 이상의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 정당성은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나중에 해낸 거고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거기에 관련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네. 반도체가 그렇게 투자해갖고 10년 뒤에 ROI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네거티브일지 파지티브 모른다. 네. 그런데 방향을 섰잖아요. 국가가, 정부가. 그다음에 기업도 일부 비판이 있다고 하지만 기업도 말이 안 되진 않으니까 일단 그 비전을 동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 ROI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가보는 거고 그럼 가보면 일단 투자를 하겠죠. 뭘 투자해요 먼저? 땅 파고 그 다음에 물 들어가고 용수 들어가고 전력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늘 전력 변압기 종목이 급등한 게 그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한 것 자체가 어떻게 될 거다는 거는 너무 일러요.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가 발표한 게 있어요. IR을 공식적으로. 우리 투자하는데 그거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업 현금 흐름 내에서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 내에서 CapEx 디스플레이, CapEx를 그 규율 있게 네네. 규율 있게 한다는 영업 현금 내에서 그리고 시황에 따라서 이게 유연성 있게 한다는 분명한 공시를 했어요. 하도 불안해서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할 게 아니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주가 반영되는 건 내가 지금 하지 관계 없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난리친 건 아니다. 그거 확실히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애플하고 오픈 AI는 네거티브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얘기가 특별히 나온 게 아니니까 그거는 떨어지고 다시 하는 거다는 얘기고 아까 성과급 백지화 이거는 그런 거는 성과급을 백지화하라라고 정부가 삼성하이닉스한테 뭐 강제로 관련 공문을 보냈다는 건데 공산주의도 이런 공산주의가 없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과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뭔가 국민들하고 하청업체하고 이렇게 나누겠다 아니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할까? 상식을 벗어나는 걸로 할까? 그쵸? 이런 거는 아니 땡굴뛰기 엮기 아니니까 좀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주가가 이 정도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느낀 거는 환율이 급등했어요. 환율이 저는 항상 임계점인데 1520까지 괜찮다가 1550에 1420이다 1480 되면 어느 임계점 되면 사람이 발작하듯이 발작하는 포인트가 1550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후에 돌아오면서 네. 그런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네. 받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환율 관련된 거예요. 이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받은 메시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외국인이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이 파니까 주식을 그게 환율을 또 건드리고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한국의 외환시장의 딜레마가 수급적인 딜레마가 환율이다. 노무라 증권 얘기를 했는데 네. 노무라 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핑계는 이것도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핑계는 건데 MSCI 편입이 안 돼서 그 관찰대상국 등재 실패해가지고 어떤 그 마지널하게 이게 한국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에이 안 들어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해석, 뭐 그런 후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인데 AI 과잉 투자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주 특히 메모리 비중이 엄청 큰
한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우리하고는 달리 이게 좀 어떤 그 임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외국계에서는 종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우리나라 주가를 다루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덜 하고 있는데 외국인 단순히 리밸런싱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신뢰를 우리 같이 갖고 있지 않고 만약 AI 사이클 자체가 당장 안 하더라도 1년, 2년이고 이렇게 끝없는 반도체 가격 상승을 동반해서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퀀티파이 정량한 건 아니지만 저도 지인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방송에서 그런 약간 비치는데 조금만 이상한 좀 경계심 얘기를 하면 벌떼처럼 난리가 치죠 대한민국.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도 고점 신호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펀더멘털 흔들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은 우리와 달리 한 60% 정도는 반도체 고점 가능성. 그러니까 반도체는 결국은 사이클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많다. 여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왜 그렇게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할까라고 보면은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가볼까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곡괭이가 잘 팔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AI가 잘 돼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AI가 잘 돼서 생산성이 높아져서 GDP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AI를 활성화해서 그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부흥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곡괭이를 파는 게 우선이잖아요. 물론 AI가 계속 장사가 안 되면 우리도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 어떤 가격에도 100% 오르고 50% 오르고 30% 오르고 계속 가 이런 생각이잖아요. 마진이 80% 되니까 100% 간다 하고 네.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도체가 부족한 거 맞는데 걔네들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그렇게 안 느끼는 건 걔네들 입장이 세고 걔네들이 미국에서 자금 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면은 정당성이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그 주가는 그런 걸 느끼면은 높게 사면 안 돼요. 낮게 사야 된다. 그쵸. 네, 이미 많이 들어갔으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낮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을 봅시다. 매그니피션트 8이 있어요. 엔비디아, 알파벳 쭉쭉쭉 해갖고 스페이스X까지. 얘네들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조 달러. 이게 아마 미국의 S&P 500의 한 30% 후반대 정도 비중 차지합니다. 그래도 비중이 지나치게 들어있지 않죠. 삼성 하이닉스 56%. 우리 삼성 하이닉스라는 거 S7 하면 70% 넘어가요. 근데 미국은 골고루 해가지고 그래도 합하면 25조 달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얘네 입장에서 반도체는 얼마냐? 마이크론, AMD, 인텔. 이게 순수하게 반도체죠. 네. 샌디스크.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장비업체. ASML. 그다음에 이거는 1조 달러 안 돼요.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ARM Holdings, KLA. 이 대표적인 장비업체입니다. TSMC는 좀 애매한데 규모가 큰데 TSMC는 대만 회사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포함하다 안 다른데 안 포함한다 하면은 5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반도체 주력보다 5배, 4배 반 정도 큽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올라가고 힘든 거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조성할 수 있어요. 네. 그 나쁜 새끼들이라 우리가 욕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나? 걔네도 자금을 빼면은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원래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경계심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시했던 것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주식의 비중, 그다음 들어가는 타이밍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절대적으로 밸류가 싸다고 우리끼리 우리지 말고 조심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개판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전에 제가 얘기할 때 왜 안 듣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럼 거의 다잖아요. 네. 미국이 반도체가 무조건 뺐으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미국의 소비자들이 반도체 가격 다막 마이크론 포함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이렇게 소송을 했다잖아요. 6월 25일 날 들으셨어요? 소송했어요. 네, 네. 6월 20일. 근데 그 논리는 일단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비슷하게 반도체 담합에 대해서는 4년 전에 소송을 했었어요. 졌어요. 업체들이 반도체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동일한 방향을 내세웠을 뿐이다. 더 그럴싸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4년 전보다 지금은 더 그럴싸한 증거가 없어요. 왜냐면 4년 전보다 지금 달라진 건 챗GPT잖아요. 챗GPT 때문에 AI 때문에 HBM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HBM을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해요? 얘네 시가촌 넘버원. 엔비디아가 필요하고 브로드 컴퓨터 다 필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반도체를 가지고 AI 한다는 게 HBM 만들려면은 일반 D램이 3개가 부러진다. 그러니까 캐파가 100개가 있는데 네. HBM을 10개 하고 일반 D램을 9개 했다 합시다. 근데 HBM 수요가 많아서 내년도에도 20개를 해주잖아요. 10개를 늘려주잖아요. 그러면 20대 80이 되는 게 아니고 10개가 되면 20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개가 90개에서 빠져서 8개가 80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3배 정도가 더 빠집니다. HBM을 만들 때 같은 웨이프에서 바이가 3분의 1을 줄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투입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일반 디램의 캐파를 더 갉아먹는 거예요. 일반 디램 캐파를 3배 이상 갉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일반 디램 쪽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덕트 믹스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가 챗GPT에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갖고 소송 거는 게 말이 되겠어요? 미국의 법원을 꼭두각시로 보면 모르겠는데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죠? 상권 분리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법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본다면은 4년 전에 실패했던 소송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논리가 없는데 그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성공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있으면 나서 자극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애플이 힘들잖아요. 애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올린대. 가격을 정가시킨대. 소비자들은 화나잖아요. 딴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 네거티브 한 거지. 걔네들은 그게 중요하고 반도체가 돈 버는 거 마이크론하고 중요하고 인텔 CPU도 부족해서 가격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굳이 얘기하면 그거는 가격이 낮더라도 위에가 가는 게 좋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노이즈는 애플의 이슈, 뭐 가격의 담합의 이슈, 또 뭡니까? 또 하나 말하면 애플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좀 싼 거 없는가 싶어서 대만 거 중국의 CXMT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CXMT는 중국에 있는 회사로서 라이징하고 또 타이밍이 이번 달에 상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은데 캐파시티와 걔네들의 마켓시어는 7.7%예요. 작년 4분기 때. 네. 캐파가 늘어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했으니까 캐파 기준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8%, 9%. 근데 얘는 마찬가지인데 얘네들도 욕심이 있어. HBM을 하려고 해. 우리보다 한 두세 대 뒤져 있어요. HBM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일반 디램은 3배 가까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캐파를 늘리는데 캐파를 가지고 HBM 하면 얘네가 캐파가 늘어나는 거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과장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저런 거 있고 뉴스가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래서 노이즈가 많긴 한데 주가가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는 2배 ETF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들인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누가 한번 팔면 말이죠. 도미노로 네거티브하게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네. 목표 주가라는 걸 했을 때 목표 주가가 400만 원, 500만 원, 뭐 50만 원, 60만 원 부른 사이 삼성화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높이질 하지 말고 컨센서스 낮은 것도 있으니까 평균한 거에서 이런 노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8, 0.7 낮게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6월 8일 날 한번 제가 그걸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6월 8일 날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땠는지? 6월 8일 날 우리가 장이 8% 급락했습니다. 장이. 그리고 8% 올랐어요. 맞아요. 6월 8일 왜 빠졌냐? 전주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이 고용 데이터가 너무 높게 나와서 금리 인상을 할지 모른다? 할 것 같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할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 미국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원활한 약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하면은 그러면 빅텍들도 약한 고리는 투자할 때 펀딩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 빠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빠지느냐? 빠지기 전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제 구독자하고 광고할 수 없지만 네. 그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있고 아침에 새벽 6시 반에 모 프로에서 나와서 얘기한 게 이게 그때 그 자료입니다. 주가가 6월 4일 날 200만 원이었고 6월 4일 이미 빠졌었죠. 그 전에 고점이 224만 원. 근데 그 당시 목표 주가 낮았어. 평균 270만 원. 지금 높습니다만은 네. 이게 펀더멘털 이상은 없어요. 근데 매크로 이슈잖아요. 단기적 수급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목표 주가에 보통은 노멀 할 때는 안전 마진에서 20%. 안전 마진이 뭐냐면 사람들이 튀길 수 있잖아요. 네. 목표 주가에서 더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0.8을 하면은 그때 기준으로 190만 원 정도 깨지면은 여기 189만 원. 네. 그럼 들어갈 수 있다. 노멀 할 때는 0.8. 그럼 220만 원. 네. 그래서 낮게 잡아라. 급한 사람은 높게 잡을 수 있지만 낮게 잡아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산 사람들은 다 돈 벌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래요? 안 좋죠. 데모하고 난리치고 미친 타고 하니까. 좋으면 안 되죠. 삼성 하이닉스보다 못해야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원래부터 지금도 비슷하네. 30만 7천 원 5월 27일. 그러네. 예, 그때 이 두 배 ETP가 나와서 5월 27일이에요. 네. 6월 4일에 미리 빠졌죠. 32만 네. 9천 원. 올라가다가 빠졌어요. 더 올라가다가 지금 한 달째 지금 제자리인 거예요. 맞아요. 하이닉스는 그때 190만 원, 200만 원 가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오늘 빠져도 250만 원인데 맞아요. 삼성전자는 내려갔다 이거예요. 파운드리 흑자 안 전환 안 되고 그럼 하이닉스는 ADR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게 다 포함되니까 삼성보다 하이닉스 좋은 겁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벌어졌죠. 어쨌든 그거 펀더멘털 이상이 없이 매크로 흔들릴 때 제가 0.8, 0.7 그 당시 목표 주가가 42만 6천 원입니다.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45만 원. 올랐네. 하이닉스는 아까 270만 원, 지금은 340만 원대 많이 올랐죠. 이거 항상 무빙이에요. 타겟 네. 무빙. 42만 6천 원, 0.8, 0.7 하면 34만 원, 29만 8천 원. 보세요. 0.8은 노멀한 시츄에이션. 매크로 이상 없을 때. 그때는 숨삼아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냐 이거지. 그걸 항상 해서 매크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29만 8천 원 되면은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이미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네. 많이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5월달, 6월, 그쵸. 5월달에. 뭘 또 사? 뭘 하려고? 새로 들어가, 포모가 온 사람들한테 가이드를 줄 뿐이에요.
갖고 계신 분한테는 급할 거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안 팔면 돼. 공포에 안 팔면 돼. 29만 8천 원, 29만 4천 원, 190만 원에 안 팔면 되는 거야. 그게 198만 원, 29만 원에도 팔 정도로 매크로가 아니고 펀더멘털이 변할 조짐이 있느냐 그 판단을 하고 나중에도 그 판단이 맞으면은 190만 원, 29만 원에도 팔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 6월 8일 판단에서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할인율, 안전마진을 넓게 잡고 접근하면은 안 들어간 사람한테는 들어갈 기회일 수도 있다.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났어요. 오늘 빠졌잖아요. 어저께. 다시 봅시다. 최근 이슈. 아까 얘기한 거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 예정. 오픈AI 미룬다? 그럼 설명할 필요 없죠. 왜 이슈가 되는지. 그리고 UBS 미국 쪽은 나쁘게 분위기를 간다고. AI 버블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빅테크 업체들이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뭐 한 30%, 20% 빠졌네. 그럼 걔네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 이따위로 해서 캐펙스 증가하면은 AI 좋다고. 그럼 너네 이따위면 너는 저기 투자가들 가만히 있지 않아. 압력을 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남는 프리 캐시플로가 안 나오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못 하잖아요. 미국은 그 주식으로 하는 건데. 주주 환원 못 하면 캐펙스 증가율이 캐펙스를 줄인다는 게 아니에요. 올해 뭐 2천억 달러 했는데 시간 전체 1조 달러 했는데 내년에 9천억 달러 전세상 망하지. 그게 아니고 그로스로 성장을 올해 70% 80% 내년에 한 30% 하려다가 이런 압력이 있으면 30%가 아니고 15% 하면 어떻게 됐냐? 캐펙스 증가율이 영어로 마더레이트는 단어가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일부 미국계에서는 이미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다 노이즈라고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고 그런 주식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왜? 저쪽이 빅테크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주가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찌라시 또 포함해서 더 겹쳤죠. 그러니까 일파고 빠졌는데 제가 그저께 제가 구독자하고 자주하는 프로에서 이 얘기했어요. 이제 기술적 분석 들어가야 된다. 왜?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놓이으면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 분석 해드리니까 저 이런 거 안 하거든. 제가 전자학과 출신이에요. 그 반도체를 많이 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9년 있었고 알 만큼 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선배들이 얘기하면 좀 귀담아들어요. 내려갈 수도 있다면 왜 높게 삽니까? 그럼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니까 내려가는 걸 예측했다 그래서 비관론자가 무슨 잡소리를 하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기술도 해드릴게요. 경제사 비교하고 왜 하느냐? 뭔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확 빠지니까 낮게 접근해야 된다고 이틀 전에 했습니다. 그때 기준은 마이크론 주가보다 우리가 싸긴 싼데 과거보다 붙었어요. 마이크론 주가가 PER로 27년 기준으로 7배 후반 기준. 정확히 하면 27년 기준으로 27년. 이게 한 150달러 되거든. 150, EPS가 150달러니까 8배 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건 26년 피스컬 이어. 피스컬 이어는 뭐죠? 피지컬 이어 말고 그 피스컬 이어는 26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1월부터 12월이잖아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내년 거 하려면 얘네들 피스컬 이어가 아니고 얘네들도 캘린더 이어로 바꿔서 27년도 1월부터 27년도 12월까지 해야 돼. 근데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포캐스트 안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론이 얼마냐 하면은 그 숫자는 다 틀린 숫자야. 알 수가 없는 거고 친절히 가르쳐주는 거 얘기 들어야 돼. 27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예측할 수 있는 EPS는 사뭇 다른데 제가 해서하니까 140에서 160단 나와. 150 잡으면은 지금 1200불 아니면은 8달러가 좀 안 되는 겁니다. 8배가 안 되는 거예요. PER이. 맞죠? 27년도 1월부터 12월 하면 어떻게 돼요? 26년도 말고 27년도가 좋으면은 EPS가 더 높아지겠죠. 아마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더 낮아지겠죠. 그럼 얼마야? 7배 후반도 아니고 7배 초반일 수도 있잖아요. 많이 낮죠? 그거 가지고 삼성 하이닉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삼성 하이닉스가 더럽게 싸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 밸류가 4배, 5배가 아니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싼데 목표 주가는 없어요. 만약에 마이크론이 7배 초반 중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가져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어닝이 올해 뭐 350조, 400조? 그러면 거기서 한 40% 증가하면은 500조 정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500조. 굉장하죠. 근데 아침 좋게는 550도 있어. 500조 잡으면 EPS가 6만 원 초반에 얼마 줄 것 같아요? 27년도에? 마이크론이 현재 주가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얼마 정도 PER을 줄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700 중반, 초반이라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 높게 줄 수 있어요? 낮게 주는 게 맞아요? 낮게. 더 높게 주긴 좀 찝찝하죠. 미국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1등이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7배에서 7배를 쳤어요. 500조 잡고. 그러니까 이 더 넣으면 더 높을 수 있지. 그 얼마 나온다고? 500조 62,000원 곱하기 7.4 62,600원 곱하기 700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중간값이 얼마라고? 아까 저기 20일 전에는 42만 원. 그건 애널리스트들이 한 거.
애널리스트 한 거 모은 거하고 네. 제가 임의적으로 500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PER이 7배 왜? 마이크론보다 높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45만 원. 마이크론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마이크론 지금 현재 주가가 가만히 있다고 치면은 마이크론 7배가 아니라 10배 되면은 우리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 10배 되면 어떻게 돼? 6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보수적으로 네. 현재 마이크론이 7배면 우리도 7배까지 못 간다. 만약에 마이크론 10배 가고 얘 7배 후반 되면은 할인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주가대로 간다면 마이크론 주가 베스트를 가면은 아마 45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로 크게 다 틀리지 않은 목표 주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걸 믿지 마라. 안전맞이. 매크로가 흔들리고 찌라시가 나오고 찌라시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쵸. 찌라시 나도 환율이 갑자기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주를 팔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도 한국 주식이 비중이 워낙 많아서 팔아도 한국에 대한 비중이 외국인 높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2천억 투자한 4천억이 됐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한국에 대한 비중을 갑자기 중간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국민연구처럼 말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걔네들이. 그러면 걔네들은 팔면서도 지분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게 리밸런싱이잖아요. 국민연구도 그런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오면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야 돼? 그런 거 사놨을 때 목표 주가가 아무리 에너지 있더라도 아까 40% 올라가더라도 네. 그보다 어떻게 안전맞은 계산해서 할인해서 들어간다. 그게 매크로와 노멀하면 0.8 네. 이제 흔들리고 뭐 그런 분위기 있다 0.7 그 감은 누구냐? 그거는 주관적이지. 네. 그리고 이거는 김장렬 겐또가 아니 김장렬의 대충이 아니에요. 네. 워렌 버핏 포함해서 옛날에 성각자들이 이런 게 안전맞은 해야 된다는 게 쳐보라고 챗GPT에 그게 나온다고.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노멀하게 0.8을 했을 때는 36만 원인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까 자본이 그쵸. 나오고 0.7까지 열어놔야 되겠네. 0.7 했을 때가 31만 5천 원이에요. 오늘 주가 31만 4,500원. 맞아요. 어저께 잠깐 오르다가 그저께가 31만 8천 원. 네. 참아야 돼. 낮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투자가들이 비관론으로 바뀌었다. 어쨌든 비관론 바뀔 수 있지. 비관론의 말이에요. 오늘 생각하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뭐 일주일 주고 여러분들 도망갈 준비하라고 시간 주고 바꿉니까? 그런 일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했을 때 불안하구나는 생각을 들어야지. 신규 투자자도 급할 거 없다. 넉넉한 분할 전략만. 근데 만약에 하나 더 붙였죠. 빠져나갈 구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다반사예요. 0.7을 버티면 괜찮아. 0.7 무너져서 네. 한없이 내려가서 한 일정 기간, 한두 주, 한 달 만에 0.7 밑으로 놓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매가 되거나 아니면 0.7 이하에서는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왜? 거예요? 안 사야 돼. 왜? 0.7 밖으로 추가 하락 시는 접근 NO! 여태까지 낙관주의로 갔는데 뭔가 something wrong! 우리가 모르는 거 찌라시가 일부가 현실화되거나 네. 매크로 미국이 금리 인상되거나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우려가 되면 한 달 쉬어요. 그러면 0.7 버티는 게 아니고 0.6으로 가게 되면은 빨리 눈치채갖고 비중을 축소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0.7, 0.8, 0.7, 0.75에서 31만 5천 원, 32만 원, 32만 5천 원 사서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타이밍 잘못된 거지. 네. 이렇게 해도 틀릴 수 있어. 근데 적게 들어가겠지, 불안했으면. 그럼 빨리 손절을 하더니 아니면 손절매까지 안 갔으면 네. 버티든지. 근데 저는 성질이 급해서 0.7 내려가서 안 산다 그랬잖아요. 네. 0.65 되면 버립니다. 뭔가 something wrong이 됩니다. 네. 왜냐면 사람이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확 들기 때문에 버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60%잖아요. 그쵸. 그걸 갑자기 반을 버리냐? 매크로만 보고 노이즈만 보고 분할. 펀더멘트를 생각하고 있다가 얼마까지 버릴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보통은 이럴 경우에 펀더멘트 아직 흔들리지 않으면 0.7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확 버리진 않고 한 1, 20% 버립니다. 근데 ETF, 2배 ETF 들어간 사람들, 네. 막판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남 탓하거나 하는 이상한 새끼들. 그런 새끼들은 여기서 자기가 여기서 다 버리지. 네. 그리고 나서 내려갔다 올라올 때 또 높게 사지. 생각이 없으니까. 어쨌든 0.7 이하로 내려가면 위기. 네. 위기가 아니고 뭔가 내가 틀렸다. 내가 뭐 잘못됐었다라는 가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네. 그때는 하루 정도 기름을 이틀.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그때 판단해야 돼. 그게 어떻게 될지를 언제부터 생각하냐? 오늘 0.7 갔을 때 오늘 고민해야 돼요. 더 벌어질 수 있어요. 0.1.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찌라시를 포함했을 때 찌라시가 핵심 주제가 아니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오픈AI라든지 뭐 미국이 그래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그것만 자창가지고 0.6까지 빠진다. 0.6 얼마죠? 45만에 0.6 얼마? 64, 24, 28만 5천 원. 오. 그죠? 아까 6월 8일 날 기준이네. 기준이 29만 네. 원. 그 정도까지 빠질 것 같으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손절매가 특히나 아무 생각 없이 35만 원 산 사람도 손절매 걸리잖아요. 네. 그럼 그걸 손절매 해야 되는 거야. 자기 타임이 틀린 거야. 인정하고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 인정하고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렇게 인정 안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네. 왜? 자동적으로 하는 게 기관 투자가요. 기관 투자가 돈을 몇 개요. 그 사람들은 내 돈 것처럼 그렇게 해서 끝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손절을 지키게 돼 있다고. 여러분 안 지켜도 걔네들은 합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흘러나와요. 그쵸. 근데 왜 기관 투자가는 36만 원 안 사요?
똑똑한 사람도 안 산다. 제가 얘기하는 게 기관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친절하면 고마워해야지. 네. 공짜로 받으면서 말이지. 50만 원 관계도 쌉니다. 근데 저도 또 있어요. 30만 원처럼 내일 30만 원 갈 수도 있지. 또 오를 수도 있고. 어떡하냐? 30만 원 올라가면 다행이고, 네. 만약 내려가면 안 산다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가 봐야 된다. 찌라시 말고. 뻔하면 생각 많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냐? 하이닉스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이닉스 어떻게 되죠? 올해보다 이익이 50% 가져가면 400조. 컨센서스보다 높은 460조도 네. 있어요. 그러면 40만 원 중반. 똑같은데 약간 높죠? 여기 7.8. 네. 그러네요. 마이크론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ADR 잘하면.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머물러도 우리가 더 갈 수도 있어. 네. 약간 낫다건지.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론이 지금 1100불인데 하이닉스가 300 몇십만 원 간다? 그런 게 사실 없어. 근데 그래서 낮게 잡으면 320년, 320년 잡는데 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중앙선은 340만 원. 아까 270만 원 높아졌죠. 네. 340 노멀 0.8원 270만 원. 270만 원이 언제냐? 270만 원이 5일선이에요. 이동 평균선 5일선. 아주 단기. 네. 어저께 오늘 사이도 네. 됐잖아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빅테크 불안하다 그러고 0.7 하면 238만 원. 21선. 거리가 좀 있죠. 그러네요. 그 분위기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딱딱딱 붙어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널찍널찍 밑에 많이 걸어놔야 되겠어요? 밑에 걸어놔야지. 240만 원, 240만 네. 원. 오늘도 종가 250만 원 깨졌지만, 250만 원 했지만은, 낮게 잡은 사람들은 손해 안 봤다고. 아무 생각 없이 빅테크 불안한 거 나는 개무시해. 그러면 270만 원, 278, 280만 원 어저께 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하루 사이 10% 날아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안전마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언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노이즈가 날 수 있을 때 그거를 거부하지 마라. 노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판단할 때까지 그 기간이 아무 생각 없다면은 네. 잊어버려. 근데 왜 맨날 무슨 짜증내?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0.7 하면 근데 0.7 깨지면 어떻게 된다? NO. 20일 평균선 내려간다는 건 한 달치가 내려가는 건 한 달치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여유가 있죠. 네. 왜 여유가 있는지 아세요? 마이크로나 샌디스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걔네들이 5일선 위에 있어. 걔네가 좀 빠지더라도 21선까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40만 원 또는 21선까지 내려가는 거 0.7까지 가는 건 삼성과 달리 삼성은 5일 하고 20일 붙어가지고 간당간당했다고. 5일선과 20일 붙었다는 건 결판이 나기 직전이에요. 다음 주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이 깨지더라도 깨졌잖아요. 21선까지 가는 건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 지켜볼 만해. 마이크로센스가 더 강력한데 걔네가 버티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 근데 이것도 만약에 238, 26선 깨진다. 그럼 저는 안 사. 확실하게. 네, 안 사는 거죠.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많이 들어간 사람은 1.9.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안 해도 기관 투자는 이렇게 해요. 이걸 공식성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뼈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손해지. 안전마진 계산 좋은데요? 확실하게 딱. 네. 근데 이게 신은 아니죠. 칠 수 있습니다.